네. 자,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 전국의 300여 개에 가까운 해수욕장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또 개장을 하게 됩니다. 이 울산과 가까운 부산의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 역시 미리 부분 개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춰서 해양수산부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비가 많이 왔는데, 네. 이제 앞으로 시민들은 또 무더위를 피해서 아무래도 계곡이나 산, 또 해수욕장을 많이들 찾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서도 해수욕장은 특히나 또 이 방문객들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이 이승진 이사님도 지금 이 진화해수욕장 인근에 살고 계신데 네네. 주말이나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진화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주말에 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장마가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올수록 평일에도 방문하는 시민들이 더욱 늘어나겠죠. 네. 근데 지역 상인들도 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고 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은 줄었지만 또 이 지역사회 산발적인 집단 감염과 함께 또 이 변이 바이러스 전파,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아직까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해수욕장에 있는 이제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좀 이제 걱정들이 좀 큰 상황이죠. 네. 자, 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야 도움이 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방역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해수욕장 방역은 조금 더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네, 일단 이 방역 당국은 지난해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하고 경찰청 또 해양경찰청 또 소방청처럼 이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에 맞춰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이 해수욕장에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피서를 즐겨야 할 것 같고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사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방역 당국과 시민 여러분 또 지역 상인들이 좀 더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죠. 네, 이 해수욕장 구역 자체가 워낙 또 넓기 때문에 이 방역이 쉽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정부가 이번에 세운 해수욕장 방역 대책, 주요한 대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이 안심콜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본인이 가고 싶은 해수욕장에 현재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해서 혼잡한 시간대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해수욕장마다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편하게 이 방문 이력과 전화번호가 등록되는 이 안심콜 서비스를 전국 해수욕장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좀 불편 사항을 좀 줄이고 방문자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입구에서 고유번호로 전화를 걸어 등록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참고해서 방문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연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은 식당이나 어디나 이 가는 곳마다 QR코드를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번 해수욕장 방역 대책에도 QR코드를 활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네, 말씀처럼 예전에는 주로 볼펜으로 이제 명부 작성을 했었잖아요. 네. 요즘도 영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이게 수기 명부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진화도 대부분 다 아직까지 네. 공책에 볼펜으로 쓰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감염 우려가 있고요. 또 개인정보 유출도 심각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QR 코드를 도입을 했지만 또 여전히 조작이 미숙해가지고 출입이 지연되는 문제들도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 QR코드에 차츰 익숙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은 다소 해소되는 분위기이고요. 정부 역시 올해 이제 해수욕장을 찾게 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또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안심콜과 또 체온 스티커
QR 코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출입 관리가 어려운 해수욕장의 특성상 좀 더 섬세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최근에 사찰을 찾았는데 이 손에다가 체온 스티커를 붙여 주시더라고요. 네. 네, 이 체온 스티커 이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체온 스티커는 손등이나 손목 같은 신체 부위에 부착을 해서요. 이 37.5도씨보다 높으면 기존 스티커 색상과 다른 색으로 변하는 간이 체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요거는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 동안 체온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그 해수욕장 입구에서 모든 방문객의 체온을 재는 절차를 체온 스티커로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작년에는 해수욕장에 들어갈 때 체온을 온도계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올해는 이 체온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체온 스티커로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코로나19 증상 확인을 위한 그런 체온 측정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대기 시간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체온 스티커는 또 이 발열 여부를 쉽고 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체온이 높게 돼서 이 스티커의 색상이 변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네, 이 방문객들의 발열 증상으로 이 체온 스티커 색상이 변할 경우에는 이 해수욕장 내 임시 대기소와 관리사무소에 즉시 알리고 또 지자체 방역 관리자가 발열 증상이 있는 방문객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서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는 또 어떤 대책들이 있나요? 소형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좀 작은 해수욕장 같은 네. 경우에는 이 방문객의 체온을 측정한 뒤에 이상이 없으면 안심 손목 밴드를 배포해서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한 번만 체온 측정을 하면 해수욕장 주변 식당이나 편의점 등을 이 팔찌, 이 밴드만 보여주면 어디든 가서 번거롭지 않게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놀이 물품 대여 소나 뭐 관리사무소 또 샤워실처럼 이 다중이용 시설을 사용할 때는 QR코드와 결제 시스템도 이 사용 이력이나 출입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 역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발표한 방역 대책들을 살펴보면 정부에서 이 제법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가장 흥미로운 대책은 제가 봤을 때 혼잡도 신호등인 것 같았습니다. 네. 혼잡도 신호등이라고 하면 이 선뜻 어떤 건지 감이 오질 않는데 어떤 서비스인가요? 근데 이 혼잡도 신호등은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급적 혼잡한 곳을 피하고 한적한 해수욕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든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이 기술을 기반으로 적정 인원 대비 이제 혼잡도를 100% 이하면 초록색으로 또 100%를 초과하고 200% 이하면 노란색으로 또 200%를 초과하면 빨간색으로 나타내는 서비스예요. 작년에는 해수욕장 한 50개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전국 해수욕장에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붐비는 해수욕장을 아주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이 혼잡도 신호등 이 뭐 어디에서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나요? 네, 이 혼잡도 신호등은 이 방문하고 싶은 방문 예정지의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방문 날짜와 시간대를 뭐 조율할 수 있는 뭐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처럼 이게 포털 홈페이지나 이 바다여행 홈페이지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네. 확인할 수가 있고 이와 함께 이 사전 예약제를 활용하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해수욕장을 방문하려면 그럼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뭐 네이버 같은 그런 포털에서 할 수 있는가 보군요. 근데 뭐 강제 조항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방문객들의 어떤 수치를 좀 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대안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해수욕장을 가고 싶은 분들은 이 사전 예약제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 사전 예약제 역시 작년에 한 13군데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
올해는 50개소 정도 해수욕장에서 추가로 운영된다고 해요. 네. 이게 작년에는 이제 바다여행 홈페이지와 네이버를 통해서 사전 예약을 했는데 올해는 7월부터 이 네이버 예약 시스템 플랫폼으로 일어나 한다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사전 예약제를 또 운영하지 않는 해수욕장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전 예약제 해수욕장이 아닌 곳들, 그러니까 대체로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해수욕장이거나 네. 또는 이제 대형 이제 해수욕장이 되는데 이처럼 이 나머지 해수욕장에서는 2m 정도 거리두기가 적용된 파라솔을 배정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거리두기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도시와 가까운 해수욕장이나 대형 해수욕장에 몰리는 인파를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 한적한 해수욕장을 늘려서 또 개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수욕장의 개수를 늘리게 된다면 그만큼 인파가 몰리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한적한 해수욕장 이건 얼마나 더 개장하는 건가요? 일단 작년에 이제 23개소를 개장을 했는데 이것도 올해는 50개소로 확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좀 알고 있으면 이용할 때 어떤 편리하기도 하고 또 경치 등을 좀 고려해서 좀 더 조용하고 여유 있는 피서를 이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밖에 이 해수욕장 방역 관리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있나요? 일단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이 방역 대책을 소개하기로 했고요. 또 대형 해수욕장으로 몰리던 이 방문객들을 사전 예약제 해수욕장이나 한적한 해수욕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주변에 보면 이제 어촌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저희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서생에도 어촌계 7곳이 있고 여러 형태의 이제 어촌 체험 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네. 그런 프로그램 이용료를 이제 할인하는 그런 유인책도 시행 중이라고 하고요. 또 결과적으로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바다도 좋지만 산이나 계곡으로 피서를 가는 것도 한 방법인데 그동안 자주 찾지 못했던 고향에 가는 것도 좋고 또 친지들 찾아서 또 그동안 이제 얼굴 보기 힘들었던 그런 고향에 있는 친척들을 찾아가는 것도 자발적인 휴가철 방역 대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해수욕장 방역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